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408페이지 우리가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있잖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왜 봤냐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왜 봤냐면 주요 세금들의 특징,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봤어요. 자, 여러분 봅니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얘네들 그 세금들의 성격,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이 주세냐. 우리가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성격의 소유자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격, 이런 걸 성향을 좀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5개 주요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공부할 때 얘는 도대체 어떤 특징, 어떤 성격이 주세이냐, 이걸 먼저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정에서는 이제 각 세목별로, 세금별로 얘네들의 특징, 성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건데, 그럴 때 얘네 공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얘네들 성격을 얘기할 때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든 공통적으로 밑반찬 스키다시처럼 깔려나오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밑반찬 스키다시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제가 강의하는 곳에서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밑반찬 스키다시가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횟집 있잖아요. 횟집을 가면은 그 횟집에서 좋은 횟집 갈수록 밑반찬 스키다시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어요. 근데 양이 많지 않아 가지고 있죠. 그 밑반찬 스키다시 막 먹다 보면 나중에 본 메인 메뉴 나왔을 때 못 먹어요. 배불러 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잔 먹고 배불러 가지고 맛도 별로 없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하고 나올 때는 있잖아요. 돈이 아까워요. 나는 그냥 이거 거의 먹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배불러 못 먹고.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곳에서 고시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돈을 낼 때는 차라리 그 돈이면 장어나 뭐 다른 걸 먹지 횟집은 잘 가기가 좀 그렇다. 근데 다른 사람이 살 때, 제가 접대를 받을 때는 그냥 스키다시 먹고 그냥 회 한 잔 먹고 그냥 나온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곳에서 이제 그 학원에서 똑같은 곳에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점심 때 이제 그 지역 학원은 이제 좀 끈끈한 게 좋아요. 강남은 예전에도 이렇게 강의해 보면은, 강남은 보면은 이제 좀 그렇게 끈끈한 그런 게 없어요. 각 지역 학원은 그 동네 사람들이 주로 모이기 때문에, 강남은 여기저기서 모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 그 동네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좀 끈끈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이제 연합원 학생 대표분들이 오셔가지고 점심 때 시간 됐어요. 그러길래 예. 그랬더니 뭐 음식 뭐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가리지 않고 잘 먹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회 어떠세요? 그래서 좋다고 딱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한 분이 야, 넌 수업 시간에 뭐 들었어? 교수님 횟집 안 간다고 그랬잖아. 강의가 그래요. 저희들이 강의를 하면 있죠. 똑같이 내가 이쪽만 보고 강의한 것도 아니고 똑같이 강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도 내가 분명히 저는 오늘 강남 여러분 해커스 우리 학원 강남학원 여러분한테 내가 묻습니다. 저는 횟집을 간다 안 간다? 갑니다, 여러분. 진짜 간다니까. 가는데 어떤 때만 안 간다? 제가 돈 낼 때만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한테. 자, 그래서 여러분요. 자, 보세요, 여러분.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밑반찬 스키다시처럼 깔려 나오는 공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 우리 공부했어요. 이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 간접세예요, 직접세예요? 아까 공부했네요, 여러분들. 얘네들 5개 주요 세목은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직접세입니다. 얘네들은 자, 직접세예요. 전부 다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 불일치해? 일치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는데, 어떤 게 그렇다고 그랬어요? 하나 예를 들어 드렸는데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얘들은 다 직접세예요. 또 여러분, 얘들 5개 주요 세목은 얘들 자, 보통세입니까, 목적세입니까? 목적세예요, 보통세예요? 얘네들은 다 보통세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에 그냥 일반적인 운영 경비 충당하는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특정된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는데, 우리 외웠습니다. 5가지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교교농, 찌찌. 얘네들만 목적세고 얘는 다 보통세들입니다. 그 다음에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요, 부가세예요, 독립세예요? 독립세예요, 부가세예요? 얘네들은 독립세예요, 부가세예요?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입니다. 이 독립한 얘네들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했는데,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육세하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뉘집자식이냐 농특세 나오면 항상 반사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자,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또 보면 뉘집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독립세입니다. 또 여러분 얘네들은 다 종양세를 취해요, 종갓세를 취해요. 과세표 좀 표시될 때 얘네들은 종가세예요, 종량세예요.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되는 종가세입니다. 그럼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자 정액세율이 정도예요, 정률세율이 정도예요. 예? 얘네들은 다 정률세율이에요.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정되는 정률세율이 정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세 분류를 왜 공부했냐면 얘네들 시험에서 중요한 얘네들 주요 세금들의 성격,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세 분류를 공부한 거예요. 조세 분류를 통해서 얘네들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얘네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408페이지 교재 07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이걸 봅니다.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방대한 세법의 내용들 속에서도.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시험 문제 출제 자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또 그 다음에 보유 이용 시에 보유할 때 또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내는 얘네들을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돼서 자,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시면 부동산 살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가 가끔씩 되는 것이 최근에도 나왔던 것이 다음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취득자가 납부하는 조세를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보유세와 그 부가세 연결이 올바른 것은 옛날 시험에 다음 중 부동산 양도자가 납부하는 조세에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취득할 때 보유할 때 팔 때 있는 세금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몇 가지만 보고 갑니다.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 취득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등록면허세.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처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할 때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그 외에도 더 있지만 오늘은 요 2가지만. 또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 재산세. 그리고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제가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것과 특정 자원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요, 소방시설 같은, 그냥 까먹어도 괜찮아요.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 소방시설 같은 오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재산세처럼 특정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재산 보유세인데요. 앞으로 여러분요, 제가 분명히 이제 예를 좀 소개해 드릴 것은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 있죠.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고 나머지는 그냥 웬만하면 재산세가 나와 있다. 그럼 그 옆에 항상 누가 따라다니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얘 항상 재산세는 같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재산세 친구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얘는 항상 물납, 분할납부만 안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보유세고요. 그 외에도 또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또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요? 종합부동산세.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입니다. 더 있지만 오늘은 딱 3가지만 알면 돼요. 재산 보유세 그러면 어떤 거?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뭐 종합부동산세 3가지요. 그 다음에 양도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 자, 이렇게 더 있지만 오늘은 딱 요거만 합니다. 자, 그리고 용어 설명 하나 드릴게요. 부동산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요, 뭐라고 하냐면 유통과세 또는 유통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통이라는 건 뭐냐면 유통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취득한다, 소유권 오잖아요. 양도한다, 소유권 가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유통과세라고 하는데 어떤 게 유통과세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이런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통과세, 유통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어떤 재산 보유의 담세력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이게 뭐냐면 자, 보유과세. 자, 그래서 보유과세.
자, 유통과세와 상대되고 보유과세. 어떤 게 보유과세냐?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뭐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보유과세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뭐라고 한다? 유통과세. 왔다 갔다 할 때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408페이지 07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입니다. 부동산의 경제활동에 따라서 취득과 보유, 양도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 분류한다. 이때 취득과 양도에 관련한 조세를 뭐라고 한다고요? 유통과세. 그 다음에 보유와 관련한 조세를 뭐라고 한다? 보유과세.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이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 자, 오늘은 그냥 요거만 알면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요. 나머지는 지금은 눈길 주지 마시고요. 409페이지 양가로 2번이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는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그 줄 끝에 종합부동산세. 딱 세 가지만 오늘은 알고 갑니다. 나머지는 눈길 주지 마시고요. 양가로 3번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는, 자, 그 두 번째 줄 어떤 거예요? 양도소득세. 오늘은 딱 요거만 알고 나머지는 눈길 주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공부 좀 어느 정도 세목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고 전체 습을 좀 보신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취득에도 부과되고 부동산 보유할 때도 부과되고 또 보유할 때도 부과되고 양도 시에도 부과되고 또 어떤 세금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만 알고 유통과세, 보유과세 용어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409페이지 제3절 조세 용어정의입니다. 그냥 여러분요 한번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슴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처음 공부하는 분이 이런 내용들을 처음 낯선 이런 정보들을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것을 내가 완전히 가슴으로 이렇게 맞다 이게 느껴질 정도로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책장이 안 넘어가요. 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저 읽었더니 모르겠어, 그럼 넘어가요. 그냥. 알겠으면 아는 대로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이해 안 되고 몰랐던 거, 가슴에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공부가 많이 되면 다 알게 돼요. 저절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 1학년 때 있죠. 예. 그 법을 있잖아요. 특히 민법 여러분 총칙 같은 거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공부할 때는 지금은 법률 용어가 우리말로 많이 순화됐어요. 예전에는 다 일본식 한자어였었는데 지금 우리말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판결문도 많이 요즘은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이 읽기 편하게 많이 바뀌었는데 또 예전에는 책이요. 로서 그리고 이런 접속사 전미어 이런 것만 한글이고 나머지는 다 한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민법 총칙을 공부하는 책을 보는데 법률 요건, 법률 사실, 법률 행위 이런 게 있잖아요. 가슴에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와닿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계속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책장이 안 넘어가고 그랬어요. 나중에 공부를 많이 이제 공부한 상태에서 돌아보면 있죠. 그 시험에서도 안 중요한 건데 별것도 아닌데 그런 괜히 그런 거를 막 가슴에 느끼려고 괜히 시간 낭비했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굳이 모르겠으면 넘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대충 알게 됩니다. 410페이지 넘어가시면 양가로 11번 있잖아요. 법정 신고 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키포인트 세목별 신고 기한 있죠? 요거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강론에서 각 세목별로 이 세금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자, 언제까지 납기로 하느냐, 이거는 상식처럼 반드시 각 세목별로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시험장에 갈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거지만 이거는 강론을 다 배운 다음에 나중에 보는 거고요.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냥 411페이지 납세자 이런 것도요. 제2차 납세무자, 연대 납세무자 이런 것도 보증인 이런 것도 민법 같은 데서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고 오면 나중에 다 정리해 드립니다. 알게 돼요. 넘어갑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412페이지 양가로 15 조세의 징수요. 요거는 별표시합니다. 조세의 징수 방법, 이 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느냐, 이거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고 양가로 16번 가산세 가산금 또 별표시합니다. 시험에 30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자, 그래서 별표시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징수 방법에 관한 거, 요거를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에서, 오늘 첫날 강의한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이제 강의합니다. 그래서 이 징수 방법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만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고, 그래야지 뒤에 강론에서도 다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쭉 한번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쪽부터요. 자, 여기 봅니다. 자,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 있죠? 우리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부터 좀 설명 드릴 건데, 우리가 세금 계산 아까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과세 표준이라는 거 있잖아요. 과세 표준이라는 거 결정이 되면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아까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합니다. 자, 아까 그래서 배운 것이 과세 표준은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인데,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뭐라고 하고? 종가세. 수량이나 면적 등으로 과세 표준이 표시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종량세. 아까 배웠잖아요. 자, 그럴 때 요 과표 있잖아요. 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과표를,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요. 어떤 세금은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 국가나 지자체, 세무 공무원만이 이 과표를 결정하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자, 세율은요, 납세 의무자든 과세권자든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해줘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 말은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즉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 어떤 세금은요,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하는,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하는, 자, 그런 세금도 있고요. 1차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는 세금도 있고, 어떤 세금은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 과세 주체예요. 과세 주체, 세무 공무원만이, 과세 주체, 과세권자만이 요 과표를 결정하는, 즉 세금 계산하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누가 세금 계산하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 달라지는데,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납세 의무자가 저렇게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과세 주체에게, 국가나 지자체 과세 주체에게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신고 납부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 납부.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학자들이 신고 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 납세. 자, 근데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저기 어깨 한번 좀 돌리시죠. 분위기가 약간 다운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깨 좀 돌리시고 기저귀 켜시면서 프리스타일로 알아서 몸을 잠깐 한번 푸셔요, 여러분들. 잠깐. 자, 몸을 좀 푸시고. 좋습니다. 아니요, 어떤 때는 보면, 강의하다 보면 왠지 제가 판사하면서 막 나는 연락에 설명하고 있는데 왠지 분위기가 쫙 가라앉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자, 여기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지방세하고 국세에서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표현을. 똑같은 얘기인데 왜 그렇게 하냐면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령상으로는 전부 다 신고 납부 방법입니다. 그냥 신고 납부 방법. 학자들이 이렇게 구별하는 것 뿐이지 법령상으로는 신고 납부 방법. 다시요. 신고 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한다? 납세 의무자가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근데 그 신고 납부하는 방식. 자, 근데 또 보세요. 과세 주체 세무공무원만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요, 보통징수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정부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가지고 정부 부과과세 또는 부과과세 방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보통징수 방법은 누가 세금 계산해요? 과세권자,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누가 세금 계산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지는데, 위에 같은 징수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신고납부에 써야 되는데 그걸 불성실해요.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세 제재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처럼 이제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그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납부기한. 용어 설명을 잠깐 하나 드리면요. 금방 지울 건데 여기 보세요. 기간이란 말이 있어요. 기간.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시점까지 쭉 이렇게 연속된 시간을 우리가 기간이라고 합니다. 연속된 시간.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소득세 과세 기간 그러면 소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는데 그 1월 1일부터 쭉 연속된 시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다 합해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기간 이런 겁니다. 근데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기한은 기간의 한계할 때 한이에요. 다다를 한문으로. 그러니까 기간의 끝이잖아요. 이거는요, 기간에 있어서 어떤 특정 시점을 기한이라고 합니다. 특정 시점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특정 시점, 이 기한을 딱 넘으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60일 내 신고해야 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신고 기한인데 그 기한 딱 하루만 넘어도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그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여러분?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가산세와 가산금을 혼동해서 사용해요. 제가 들어봤을 때 가산세라고 해야 되는데 가산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들어보면 가산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산세라고 얘기해서 혼동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자, 26회 시험 때도 가산세와 가산금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가산세, 가산금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럼 위에 같은 징수 방법을 계속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불성실했다, 가산세가 적용되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차적으로 과세 주체가, 과세권자가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납세무자가 안 했으니까 과세권자가 다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다시 구합니다. 그래서 자,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다시 계산한 그 세금에다가 요 가산세를 합합니다. 가산세를 합해요. 그래 가지고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산세 만약에 20만 원이 계산이 됐다고 할게요. 계산을 했더니 자,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가산세 20만 원을 합해가지고 고지서 보낼 때는 얼마 내라고 보냅니까? 120만 원 내라고 보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런데 그 고지서에는 또 납부기한이 있었을 텐데 세금을 납부기한 내 또 세금을 미납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 했어요? 고지서를 통해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고요. 또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를 하는데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부터 이렇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 자,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예외적으로 이렇게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는데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 가산세에는 있죠. 자,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 징수 흐름 구조상 잘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이 징수 흐름상 이 뒤에 이 순서가 이렇게 징수되는데 이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저 앞에 가산세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그쵸, 여러분들? 가산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요. 자, 고지서 120만 원 내라고 날라왔는데 미납부예요? 그러면 요 120만 원에다가 미리 말씀드리면 3% 가산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20만 원, 요 가산세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될 수 있지만 가산세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시험에 예전에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OX요. X입니다. 자, 원칙이 이렇게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자,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게 그렇냐? 취득세.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그냥 확실하게 알고 가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에 대한 것과 특정 부동산분으로 나눠질 때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합니다. 특정 자원분은 어떤 세금이냐면, 자 보세요.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수자원 보호 같은 자원 보호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하거나 수력 발전하거나 화력 발전하거나 또 광물을 채광하거나 지하수 퍼올려서 음용수나 온천수로 이용하거나 항만에서 컨테이너 입항 출항하거나 뭐 그런 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정확하게 몰라줘도 되고요. 하여튼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부는 자 등등 얘네들은 뭐 한다고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고납부 원칙이다. 그 다음에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게 보통징수하느냐? 대표적으로요.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 재산세예요.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는 대표적인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리고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재산세 친구. 네? 재산세 나오면 물납분할 뿐만 안 따라지지 항상 같이 나와 있는 애 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 나오는 애. 누구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과 부동산분으로 나눌 때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얘는 특정 부동산분은 보통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특정 자원분은 신고납부고 얘는 자 보통징수합니다. 고시설통의 징수입니다. 더 있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알고 갑니다.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은 뭐 한다고요? 보통징수입니다. 고시설통해서 징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가 있습니다.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게 그렇냐?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요,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근데요, 종부세는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납세문자 딱 보고 슈팅해 버리고 내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겠다 선택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얘는 줄여서 종부세는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종부세.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X. X입니다.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고 또 종합부동산세는 보세요. 원칙적으로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세니까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신고납부를 선택했을 때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29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정답순으로.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얘는 원칙은 이렇게 정부 부가가세 그래서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신고납부를 선택했을 때는 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참고적으로 또 상속세나 증여세도 얘도 이제 정부 부가가세 합니다. 정부 부가세요. 어떤 수강생분 꼭 이거 하면은 꼭 질문이 다음 주에 질문이 막 올라옵니다. 교수님 제가요 부모님한테 증여받아가지고 증여세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요 제가 분명히 세무사를 통해서 또는 세무서에 제가 분명히 세금을 신고 납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 상속세 증여세는 자 우리 시험에서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설명할 테니까 이런 거예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보세요. 상속받았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어요.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했을 때, 피상속인 돌아가셨어요. 상속계실이라고 하는데,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요 6개월 내, 증여세 같으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요. 3개월 내에 자 납세무자도 하여금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상속 증여받으면 신고를 해야 돼요.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도중돼요. 그러면 뭐예요? 신고납부하는 책임인가요? 아니에요. 이 신고했어요? 그러면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다시 6개월. 상속세 같으면 증여세 같으면 3개월 내에요. 요 신고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인 세액 결정. 자,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누가 하냐 그러면요. 정부에서 해요. 관할 세무서에서, 정부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는 정부 부과가세하는 조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하러 귀찮게 신고하도록 좀 하고 그랬어요. 애초에 그냥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 계산해서 상속세 증여세 계산해서 고지서 나 얼마 내라고 보내주면 될 거를. 자, 그러면 보세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고지서를 어떻게 알고 보내줘요. 자,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자, 강남구에 사시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강남구 그 세무서 직원이요. 귀신처럼 또 알고요. 돌아가셨던 거 알고 나타나가지고요. 돌아가신 분의 남겨놓고 가신 재산 싹 다 조사하고, 누구한테 돈 받을 거 또 줄 거 이런 거 채권 채무관계 다 조사하고 다닙니다. 예? 그래가지고 남겨놓고 가신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채무 빼고, 그 다음에 장례비 공제 뭐 이런 거 다, 자녀 공제 이런 거 다 빼고, 자, 그래가지고 상속세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부한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떤 분은 어제도 그렇고 가능하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 진짜 어떤 분이 우리나라 세무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자, 어떻게 관내 돌아가신 분 다 나타나가지고 돌아가신 분 재산 이거 어떻게 조사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또 아버지가 있잖아요. 5남인조 7남매 중에요. 막내 아들만 조용히 불러가지고, 야 막내야, 내가 형이나 누나들 모르게 요거 너한테만 줄 거야. 그러니까 절대 얘기하지 마. 그래가지고 집을 주거 아니면 무슨 재산을 증여하는데 세무공무원이 그걸 어떻게 알고서 증여세를 부과해요. 그러니까 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지서를 통해 징수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납세무자도 하여금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조세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애초에 취득세나 소득세처럼 애초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해가지고 애초에 납세무자 신고로 하여금 해가지고 딱 결정되게 하면 되지. 왜 또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또 관할 세무서에서 하느냐? 왜 그러냐면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님 친구분이 와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막 슬퍼하면서, 야 친구야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고 하고 그러더니, 친구야 왜 너 먼저 갔냐 그러면서 막 이제 슬퍼하고 그럽니다. 문상 다 끝나면 이제 그 아버님 친구분을 골방으로 데려가서, 저기요 저희 아버지가 10억 재산 남겨 돌아가셨는데 믿을 수 있는 친구분이니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 10억 재산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 친구분한테 5억은 빚진 거로 아버지가 갚을 거로 저 차용증 하나만 쓰자고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 인감성 갖고 땅땅 써가지고, 자 남겨놓고 가신 재산 10억, 자 채무 5억 빼고, 자 자녀들 일괄공제라고 그래가지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일괄공제 자녀들 5억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억에서 이거 다 빼니까 과세 표준은 빵, 우리는 상속세 낼 거 없고,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득세나 이런 것들은 뭘 취득하는 게 딱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 안 했으면 나중에 가산세 부과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소득세는 소득 딱 있잖아요. 탈루한 게 있으면 세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자 애초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세무서에서 모르고 또 신고한 거를 막 탈루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는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누가 한다? 정부에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자, 그러면 결론이, 오늘만 이렇게 제가 자세히 기초과정이니까 설명했지, 다음 시간에는 그냥 결론만 얘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궁금한데 이런 분은 11월 달 첫 강의 인강 들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로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 관계없고 참고적으로 소개해 드린 거예요. 자, 결론만 알면 돼요. 자, 국세에서 정부 부과세는 국세가 있는데 종부세,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상속세, 증여세 등등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웬만한 세금들은 다 신고납부예요.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등등 국세는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웬만한 국세들은 다 자,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 교재 일단 보고서 좀 다시 또 복습해 볼까요? 412페이지입니다. 요 좀 이따가 수업 끝나고 안 지울 테니까 사진으로 찍어 가시든 이렇게 하시고요. 또 요거 핵심 요약 정리 다 요약 정리 돼 있어요. 자, 봅니다. 412페이지 교재 봅니다. 조세 징수요. 신고납부. 국세에서는 신고납세라고 하죠. 의 납세 의무자가 그 납부할 조세액,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지방세에서 신고납부 원칙으로 한 지방세 어떤 게 있느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밑줄이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자 밑줄이고, 지자의 동그라미, 그리고 지방소비세, 지의 동그라미, 지방교육세, 지의 동그라미, 지방소득세, 지의 동그라미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국세에서는 소득세 밑줄입니다. 양도세 포함 밑줄이고,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밑줄입니다.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밑줄이고요. 예? 자, 왜 멍은 있나? 자,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정부부가세라고 하는데,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세에서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재산세 밑줄, 그리고 지역자원 신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밑줄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국세에서 종부세 밑줄, 자 밑줄이요. 상속세, 증여세 이렇게 해서 얘네들 보통징수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징수, 원천징수, 이게 어떤 건지 용어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어떤 거냐면 특별징수 방식이라는 게 있고 원천징수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또 용어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특별징수란 말이 있어요. 특별징수. 근데 똑같은 얘기를 지방세에서는 이제 특별징수라고 하는 것을,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원천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원천징수, 국세에서. 자, 원천징수란 말은 들어보셨죠?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왜 대답하네요? 오늘 이게 비협조선 할 것까지 여러분들. 자, 특별징수, 원천징수. 자,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특별징수는 좀 낯설죠? 자, 똑같은 얘기인데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근로소득세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근로소득세, 근소세요. 근로소득세. 이게 예전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지역에 따라서 갑종과 을종을 구별했어요. 국내에서 근로소득 발생하면 갑종근로소득세 그랬는데, 줄여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흔히? 갑근세 그랬잖아요. 그게 갑종근로소득세 줄임말인데, 여러분 지금은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갑종과 을종에 대한 구별을 없앴고요. 그렇잖아요. 보름은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보름은 또 다른 나라 가서 근무하고 오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소득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구별이 없어졌고요. 근소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면요, 근로자예요. 근로자. 자, 그런데 세금을 징수할 때 징수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해서 근로소득세는 사업주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사업주가 소득을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떼고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이고, 다 직장생활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다 사업만 했었구만. 사업만 했어.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소득세 같은 국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 뭐라고 한다고요? 원천징수. 그 다음에 자, 사업주는요, 근소세만 떼는 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자, 이거 계산할 때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에서 계산한 그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약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의 10분의 1의 세율을 정해서 그 소득세가 10만 원이야? 그럼 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함께 떼서 냅니다. 자,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세에 있어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교재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412페이지 특별징수, 국세 원천징수요. 의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말뜻만 이해하시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그래요. 자, 밑줄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특허청장, 우리가 특허청에 특허 출원하면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밑줄이요. 제가 지방소득세 지금 했잖아요. 소득세 같은 거 사업주가 원천징수하면서 또 소득세 일부 이런 것들. 자, 사업주가 근소세 같은 거 원천징수합니다. 은행에 돈 예금해 놓으면 은행에서 여러분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 그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여러분한테 이자 소득 지급하면서 애초에 은행에서 원천징수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말뜻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징수, 원천징수 됐고, 양가로 16번 가산세와 가산금은 중요한데, 자,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자, 여기 봅니다. 오늘은 가산세와 가산금이 어떤 구조 속에서 나왔는지만 이해하시고,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뭐라고요? 가산세.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고 다음 시간에 가산세와 가산금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반드시 30회 시험에 합격하겠노라 다짐하는 위해서 오늘 힘찬 박수 치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